내 남편 박영호. 그는 내게 완벽했어요. 평생을 바쳐 헌신한 그였기에 나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아들의 희귀병 진단명보다 더 날카로웠죠.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 입양 절차 서류가 오래돼서 헛갈린 거야. 그 서류는 문제가 없어. 서류는 문제가 없다고요. 영호 씨. 그런데 준이의 병이 친부에게서만 유전되는 병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당신, 준이의 친부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친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기 전에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입양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그의 친아들이었으니까. 25년 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행위인 입양을 배신과 기만을 덮기 위한 방패로 썼던 겁니다. 우리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중견 건설 회사의 임원이었고 나는 평범한 주부였죠.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할 것 없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온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유일한 슬픔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불임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25년 전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입양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그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순아, 우리 아이 입양하자. 내가 꼭 닮은 아이가 있을 거야. 이제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자. 나는 감격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이. 그의 탄생은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아버지였죠. 입양 기록, 서류, 병원 기록까지.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이가 20살을 훌쩍 넘긴 지금 그의 희귀 유전병 진단은 그 완벽한 서류에 첫 균열을 냈습니다. 병원 기록은 준이가 순수한 혈통을 가졌음을 전제하고 있었지만 준이가 앓는 병은 선천적인 유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준이는 내가 보고 올게. 당신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 이 병은 그냥 운명이야. 운명? 박영호 씨. 당신은 25년 전 준이의 유전병 없음 서류를 위해 가짜 의사의 서명을 받았나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친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 그의 죄책감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순아. 당신 지금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자주 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것이 첫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나를 불안하고 의심 많은 아내로 몰아가는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25년의 기만 뒤에 숨어있던 그의 진짜 얼굴을 나는 이제야 마주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침대 하지만 우리는 이미 25년의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나를 예민한 아내로, 나는 그를 비밀을 품은 공범으로 바라보았죠. 내 추측이 맞다면 아들의 친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의 희귀병이 아니었다면 영호 씨는 평생 이 비밀을 완벽하게 지켰을 거예요. 준이의 친모에 대한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결혼 반지, 부동산 서류 등 예상했던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낡고 바래어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여자는 20살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박영호 씨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늘과 불안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들 준이의 어린 시절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던 모습처럼 그는 불안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왜 서재에 있었어? 잠이 안 와서. 당신도 늦었네. 아들 걱정 때문에 나갔다 왔어? 남편은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아니,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잠깐 산책했어. 당신 요즘 자꾸 헛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해. 내일 내가 당신 친구 미영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볼게. 당신 요즘 너무 혼자야. 나는 그가 던진 미영이라는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는 내 가장 친한 고향 친구였고 25년 전 갑자기 외국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이 모든 기만 뒤에는 남편의 배신 외에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까지 얽혀 있다는 것을. 내 결혼 생활 25년은 두 사람의 비밀 공조 위에 세워진 사기였던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기거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이름 미영, 그리고 남편의 금고에서 나온 젊은 여성의 사진. 모든 증거는 하나의 비극적인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박영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25년 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믿음의 잔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정순,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남편의 물건을 훔치고 친구를 의심하고 당신 정말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내가 헛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25년 동안 나를 속인 것인지.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예요? 당신 아들 준이의 친모, 내 친구 미영이 맞죠? 그래, 맞아. 미영이야. 그래서 뭐, 당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미영이는 홀로 아이를 낳고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내 친자식을 버릴 수 없었어. 나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준이를 데려온 거야. 25년 동안 그가 쓴 완벽한 거짓말의 대본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이자 헌신적인 남편으로 포장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순아. 하지만 친자식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미영이도 나를 협박했어. 내 아들이 평생 입양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거나. 그래서 나를 속였어요? 내 친구와 공모해서 내 헌신을 당신의 죄책감을 덮는 방패로 썼다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죄를 키운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부부는 끝났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였고 그는 나에게 숨막히는 진실을 안긴 죄인이었습니다. 준이의 희귀병 진단은 이 가짜 결혼 생활의 운명이었습니다. 남편 박영호 씨의 고백은 내가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이 나를 협박했다고 했지만 미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영이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늘 웃던 순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기 위해 죽은 내 친구 미영에게까지 협박이라는 죄명을 씌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미영의 흔적을 다시 찾았습니다. 금고 속 사진 뒤에 숨겨진 것은 없었지만 그가 아끼던 성경책 속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해피 캐비닛이라고 적힌 열쇠였습니다. 25년 전 미영이 나와 영호 씨에게 잠시 맡긴 물건들을 보관했던 작은 창고의 열쇠였죠. 창고 안에는 미영이의 낡은 가방과 빛바랜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절망하려던 순간 가방 깊은 곳에서 노란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발신인은 미영의 언니 수정, 그리고 발신지는 해외 입양 기관이었습니다. 미영은 나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 수정 씨가 박영호 씨에게 보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박영호 씨, 미영이 준이의 출생 직후에 당신에게 준이를 맡기고 떠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영이에게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아내 정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준이를 당당하게 가족으로 맞이하겠다고요. 미영이는 당신의 위선 때문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미영에게 입양이 아닌 솔직한 고백을 약속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밀리에 미영을 입양기관과 연결시켜 강제로 해외 입양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버리지 못했던 미영은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협박이 아닌 호소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아들의 생모인 미영을 협박범으로 만들었고 자신이 입양이라는 미덕을 행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모든 기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연락하셨군요. 영호 씨가 결국 모든 걸 정순 씨에게 말했나 보네요. 미영이요? 영호 씨의 강요와 배신 때문에 결국 준이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 평생을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미영은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미영을 죽인 건 병이 아니라 박영호 씨의 이기심이었어요. 내 친구 미영의 죽음, 남편 박영호 씨의 이기적인 기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 희생된 미영, 그리고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들 준이. 남편의 완벽한 삶이 우리 모두를 망가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거짓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준이한테서 손 떼요. 정순아, 왜 이래? 지금 준이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25년 동안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준이의 친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 당신이 미영 씨를 협박범으로 만들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던 이유. 이 편지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야. 정순아. 나는 준이를 사랑했어. 당신도 미영이도 모두 다 나를 이해 못해.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생모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내의 25년 믿음을 기만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만이 가져온 패배감과 죄책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 준이의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갈등의 폭발은 결국 아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준이가 잠에서 깨어나 병실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흐릿하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준아 괜찮아, 엄마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친구의 죽음, 25년의 기만. 내 눈에는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아들만이 보였습니다. 준아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진실의 폭로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비극을 데려왔습니다. 준이의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박영호 씨를 병실에서 내보냈을 때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복도에 주저앉아 아들에게 친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25년의 삶을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의료진은 준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만했지만 아들에게만은 진심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순아, 내 골수 검사해줘. 나는 준이의 친아버지야. 나는 준이를 살릴 수 있어.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은 없지만 준이의 생명은 지키고 싶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 미영의 죽음과 내 삶을 파괴한 기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생명 앞에서 이 모든 복수와 분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이는 친부의 골수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박영호 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25년의 기만에 대한 비극적인 대가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친엄마의 죽음과 친아버지의 기만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안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입양아 준이의 어머니가 아닌 내 아들 준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 아빠는 준이를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그래서 준이를 살리기 위해 지금 긴 잠에 빠져 계셔. 나는 매일 남편의 병실에 갑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이 당신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말할 뿐입니다. 박영호 씨는 남편으로서 나를 배신했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 헌신을 다했습니다. 내 결혼 25년은 기만이었지만 우리 아들 준이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남편의 마지막 희생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진실은 나 혼자만의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짓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남편은 제게 25년의 기만을 주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헌신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를 심판하는 대신 아들의 생명을 안았습니다. 삶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선과 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 희생과 이기심이 얽혀 비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있나요? 그 비밀이 가져온 고통 속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구원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